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마지막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산 화정파크 드림 마이너스 22% 폭락. 요거 한 1월달 들어서 한 세 번째 거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요 정도 가격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월드 메르디앙 웨스턴 카운티 역시 마이너스 22%. 요거 두 개 짰나요? 두 개? 같이 마이너스 2%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43%도 나왔는데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 아파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디테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어제 제 유일한 채널 가입자이신 분 알려주셨는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요게 다시 3.63%로 살짝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0.04%인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1월달 금리 오른 것까지 반영되면은 또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63%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쭉 왼쪽으로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다가 보니까 만나게 되는 곳이 2014년 5월과 같습니다. 금리 한 번, 두 번 더 올라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정말 여기 2012년이면은 뭐 유럽 재정 위기 그 당시인가요? 리먼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의 금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요거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액들, 기존 대출자들 받은 잔액 기준, 요거 전체 주담대 받은 사람들 잔액 기준으로는 2.77%. 요 사람들도 이제 뭐 5년, 거치 기간 5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상승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될 때는 생각보다 훨씬 높겠죠. 이 뭐 코로나 터지고 그 맘때 2.5% 안 되던 이 무렵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 자금 계획 세우셨을 때 갑자기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계획이 뒤틀려 버리죠. 한 달에 뭐 2억, 3억 대출 받았을 때 한 달에 얼마 내나요? 2.5%면은 3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억을 대출 받았을 때 2.5%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 받는다고 가정하고 분명히 자금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분양 한창 활기 뛰던 그 무렵에 2.5%, 한 75만원 정도 내면 된다고, 이자만 75만원 정도 내면 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되면은 입주할 때가 되면은 4% 이상 금리 마주칠 거예요. 120만원이죠. 여기에 원금까지 갚아 나가야 된다면 부담은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아파트 신규 거래는 32건이 신고되었고 그 중에 2건이 신고가였습니다. 12월 거래 1000건 아래 전망하고 있었는데 맞죠?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 아침 7시에 헤럴드 경제에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태도를 돌변했답니다. 50% 이상이 부동산 하락을 점친다고 합니다. 좀 진작에 점쳐주지. 왜 뒤늦게 서울이 마이너스 0.01이었던가요? 주간 실거래 지수가 서울이 하락이 나타나고 나니까 이제 하락할 거야.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하나요?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1000건 이하 조금 충격적으로 좀 받아질 거예요. 아마 또 뉴스에도 요런 거 대구 뉴스에서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요것도 네, 아가박가님 안녕하세요.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1000건이야 좀 심각한데 1월 거래 결코 많지 않아요. 가장 최근의 거래까지 거의 다 막 신고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32건 뭐 많으면 38건이었어요. 하루 거래되는 양이. 요거 하루에 40건 거래되면은 곱하기 25 하면 1000건이거든요. 1000건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넘어서니까 1000건 아래는 당연하고 얼마나 거래가 더 줄어들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특징이 있는 거래. 아까 제가 3%였던가요? 그렇게 하락했던 거래. 2억 9천까지 거래된 것이 1억 6,700. 요거는 아주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물건이었거나 그랬지 싶어요. 북구 읍내동에 있는 럭키 7곡. 요 101제곱미터면 몇 평인가요? 39평형 이 정도 되나요? 1993년식이면 연식은 한 30년 가까이 되었겠고 요 정도 굉장한 하락폭이 한 개 나왔고 침산 화정 퍼크 드림 요거 거래 한 3건 정도 올해 하락했는 거래 나왔던 것 같은데
낙폭이 상당하죠. 월성동 지역 하락한다고 했을 때 또 북구 쪽에서는 나름 침산동 쪽 요쪽이 나름 좀 주목받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이곳 역시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성구 범어동 지역도 8억 5천만 원까지 요 두 개가 마이너스 22%, 얘는 마이너스 43%. 하지만 사람들 여기는 관심 별로 가시지는 않지 싶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낙폭 한 30% 나오는 거 중저가 매물들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요거는 사이트가 제가 보통 돈보 자료를 인용해서 드리는데 요거는 실거래 분석가 아파트 후미인가? 예, 정확한 사이트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곳에 가셔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여기 달성군 지역. 달성군 지역도 그렇게 힘을 못 쓰는 듯한 모습. 요거 퍼센트 뭐 계산하기도 요것도 한 30% 정도. 근데 요런 매물대에서도 아직까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 부산이 한 2억 9천만 원 정도 수준 평균 거래되고 있던데 대구 지역은 2억 8천만 원 정도. 2억 8천만 원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전년 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많이 되는 거래. 요건 다시 지나갈게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한 65에서 66% 정도 된다. 6억 이상 거래량, 아까 뭐 8억짜리, 9억짜리 그렇게 거래되고 해도 실제 6억 이상 거래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한 1년 전쯤에 뉴스가 나올 때만 해도 뭐 6억 이상 뭐 거래되는 것들도 뭐 대출 규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4억, 5억짜리 물건들이 다 6억 이상 되는 것이 표준화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지만 그런 현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현상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4억, 5억짜리 분양 받으면은 다 6억 이상 점프할 거라고 그렇게들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6억 이상 비율 한 4% 정도. 6억 이상 표준화 되지 않았어요. 4% 정도. 이 비율 많을 때는 12%. 이때가 언제였는지 찾아서 쭉 내려가 보면 작년 한창 화랑일 때 2020년. 자꾸 제가 작년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재작년에 2020년 10월, 11월 그 무렵 때 이렇게 높았어요. 또 추후에 뭐 규제가 풀린다든지 뭐 정권이 바뀐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규제가 해제될지 모르겠지만 이 고가 거래 비중 살펴봐 주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투자 지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 군별 거래량 여기 수성구 오늘 신고가 아까 32건 중에서 오늘 신고가가 2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건이 요 수성구 또 황금동 쪽에 해피하우스 뭐 재건축하기 위한 매입했던 곳이기 때문에 요 한 건마저 의미가 없다면은 신고가 비율이 얼마 정도인가요? 한 3%? 요 신고가 비율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부산 아직 신고가 비율 1일 신고되는 거 보면 20%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실거래 지수가 그래도 0.02%, 0.01% 이런 상승이 나와요. 요 신고가 비율도 계속 제가 짚어드려요.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양권 거래량 오늘 없었어요. 분양권 거래 없었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없고 한 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건 있었어요. 한 건 있었는데 대구역, 중구 지역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대구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분양권 가격이 7억. 요거 분양가 한 5억 정도 되나요? 분양가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프리미엄 실제 크지 않죠. 기대감 잔뜩 안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이런 거래만 나오고 있어요. 부산 지역도 보니까 아파트 시장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데 분양권 시장은 대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세 거래량 61건 중에서 12건. 61건 중에서 12건이 신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비율 계속 살펴봅니다. 아마 올해 중에 그 갱신 거래인지 신규 거래인지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파트 몇 개.
전세 좀 특색 있는 거래들 몇 개 불러와 봤습니다. 왜 가격이 그 이전 최고가가 4억 5천이던 것이 3억 8천에 된다든지 5억이던 것이 3억 5천에 된다든지 오페라 3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6억 7천이던 것이 4억 3천에 거래든지 요 좀 특이한 거래들이 있거든요. 7억 5천에 거래되는 것이 6억 2천에 거래된다든지 여기에서 오늘 좀 디테일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요거는 아실이라는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 아실에 들어가시면 특정 아파트명을 검색해 보시면은 그 아파트 거래 히스토리가 제공이 되거든요. 어떻게 매매되었고 어떻게 전세 거래가 되었고 요 가격들이 나오는데 제가 소리가 안 나나요? 박윤정님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파트 실거래가 네, 감사합니다.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특정 아파트명을 검색해서 하면은 히스토리가 쭉 나와요. 근데 제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은 그 엑셀 파일이 있어요. 엑셀 파일을 쭉 다운받아서 보는데 층수까지만 공개가 되고 몇 톤지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몇 톤지까지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 이메일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곳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다. 뭐 저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파일이 조금 뒤틀려서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께 여쭤봤을 때 100%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99% 이상 정확하다. 제가 요거 방송해드릴 때 낙폭이 굉장히 크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자로 신고된 거라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반영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실 호수 공개되는 게 정확하다고 했는데 왜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국토부 자료에 혹시 호수가 이게 엑셀 파일에서 숨기기 처리돼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거까지 체크해봤는데 거기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마 여기 실거래가 신고하는 곳과 어딘가에 이렇게 빈틈이 어딘가에 있어서 그 자료를 자료를 취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 들어가면 저희는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동대구 우방 야유세 가격 전세 가격 3억 7천만 원인데 이전 가격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거를 캡처해 보니까 요거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거래된 거래 내역 가장 최고가 거래 나타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평리 푸르지오도 마찬가지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거래 내역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또 하루 이틀 지나면은 요것도 거래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 3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최고 전세 가격 6억 7천까지 거래되었는데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전세 가격 몇 개를 더 찾아봤어요. 4억 7천, 5억 9천 이렇게 높은데 아마 요것도 정확하게 2층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런 거래들이 대다수가 갱신에 의한 거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요 갱신 2년 갱신 기간을 보다가 보니까 제가 순간 요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2023년에 조금 더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보이겠더라고요. 자, 또 하나 찾아봤습니다. 전세 가격 떨어진 곳. 이번에는 범어 쌍용 예가인데요. 7억 5천까지 거래되는 것이 6억 2천에 거래되었다.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거 갱신 거래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22층 아직까지 자료 확인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12월 달에 한 달 앞서서 거래되었던 곳 날수로는 한 열흘 정도 차이 나네요. 열흘 정도 전에 거래되었던 전세 가격이 6억 3천만 원입니다. 요거는 보니까 신규 거래였어요. 6억 3천만 원 신규 거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갱신 거래가 아니죠.
갱신 거래가 아니고 신규 거래. 전세가액은 매매가 대비 뭐 한 50% 정도, 수성구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단정 지어서 가격만 떨어지면은 그거 무조건 갱신이야,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물론 더 비싸게 전세 들어가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요 12월 말이 되고 1월 달이 되고 했을 때는 오른 금리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전세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뭐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비공개로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능력,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저도 엑셀 파일 딱 열흘 공부했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해줄까? 이게 전국적인 자료들은 항상 서울 경기권 기준으로만 자료가, 정보가 제공이 되고, 대구만 특정해서 나오는 자료는 정말 몇 개 안 돼요. 대구 부동산 관련해서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뉴스만 나오기만 하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앞을 예측해 나가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거의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로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부산 지역 방송도 올려드리는데, 거기도 가격 떨어진 거래가 나오면은 그거 증여야, 이렇게 증여야. 그래서 제가 국토부 거기 담당자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정확한 자료, 제가 실수로 잘못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부정확한 자료를 알려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공공기관에 항상 전화해서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이 부분 맞는지 아닌지 교차 검증을 항상 거의 두어 번씩은 합니다. 어쨌든 증여 이런 것들은 실거래 자료 여기 반영되지 않아요. 매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매. 물론 증여성 매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격 한 10%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그 부분까지는 다 살펴보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댓글을 달고 하는 이야기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건 그냥 증여해라고 그냥 단정 지었습니다. 이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전세 가격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 아직까지 저는 이게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어쨌든 전년 말보다 2억 8,600만 원보다는, 작년 12월 말 2억 8,600만 원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준이에요. 하지만 저는 요 가격이 더 낮아질 거라고 봐요. 예. 요거 꺾이는 현상도 그때 짚어냈잖아요. 작년 제가 10월 12일자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요 부분, 요 꺾이는 현상, 전세 가격이 그 재작년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 근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거의 반영되기 전에 있었던 전세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해 봤었습니다. 전세 가격대로 요건 지나갈게요. 요 부분 4억 이상 거래량 전세 몇 개는 건너뛸게요. 방송 길어질까봐요. 귀중한 시간 많이 뺐으면 안 되니까요. 4억 이상 거래량,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어제 방송에서 짚어드렸는데 빨간색 선을 그으면서 보는데, 4억 이상 전세 예전만큼 힘을 못 쓴다. 과거에 4억, 4.5억 이 정도 전세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눈이 좀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나름 소설로 써서 명절에 쉬시는 기간 동안 심심하실까봐 또 따로 영상을 한 개 제작 중인데, 4억, 4.5억 살던 사람들이 이웃에 보니까 3억, 3.5억 전세인 거예요. 요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요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한번 더, 휴일 중에 아마 영상이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 17% 정도 수준. 4억 이상 거래 비중은 17% 수준. 아직까지는 좀 비교적 높은 편에, 6억 이상 거래가 뜸한 거에 비해서 4억 이상은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는 전세가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억 이상, 뭐 대출 규제니 뭐니 그런 부분 때문에 6억이라고 잡았고, 여기 4억이라고 잡은 이유는 전세가율 요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66%? 한 70%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요 가격도 요 정도.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좀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잡아봤고, 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보통 한 3억 정도 선 걸렸을 때 사람들이 좀, 저 정도는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 정도 비율로 나타났었습니다. 월세 거래량 41건, 월세 거래량 41건. 뭐 반전세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전세 거래량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거래량 개수 떨어지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세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전세 거래량 떨어진 거 1153건. 거의 2020년에는 거의 한 1800건 정도 되어 보이는데 1153건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때가 너무 거래가 많았었구나. 그러면 2020년은 무시하고 예년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1500건 정도 전세가 거래되었잖아요. 그러면 12월 거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을 가려면 한 1500건은 되어야 될 텐데 1200건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럼 전세 거래가 떨어졌으면 당연하지. 집값이 올랐는데 집주인들이 반전세를 통해서 더 많이 수익을 얻으려고 할 거야. 그럼 반전세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반전세 비율이 올라간다. 그 말은 월세의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월세의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 12월 현재 794건. 전년 말에 한 820건. 예년에 흐르면 한 820건 정도 전세 거래가 일어났었는데 794건이에요. 요 반전세도 요 건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임대 거래량은 크게 변동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잠깐만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월세 가격이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한 50만 원에서 지금 55만 원까지 올라오고 보증금은 5천만 원 선에서 4,800만 원 선까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임대 거래량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임대 거래량. 전체 임대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2,000건이 채 안 됩니다. 1947건. 작년 12월 달 1947건이 신고되고 있어요. 임대 거래가 뭐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죠. 뭐 반전세 때문에 월세로 그게 수치로 잡히기 때문에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아닙니다. 전세 거래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만약에 전세 거래가 1000건이 신고되었다. 요거 아까 갱신거래 보셨죠? 갱신거래가 거의 절반이었어요. 서울 데이터를 다 조사해 봤을 때 12월 서울 데이터도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텐데 이 1000건 중에서 500건 정도만 실제 이동하는 거래예요. 이 시장의 매물이 지금 한 500개 가까이 나와 있어요. 시장의 매물이. 근데 매달 실제 이동하는 인구는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좀 심각해요. 물론 요 매물도 허위 매물이 있어가지고 개수가 줄어든다고 치더라도 절대적인 전세 매물 개수는 많은 것 같다. 분양권 매도 물량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매도 물량 지금 요 기울기만 따라가면서 봐주세요. 기울기만 따라가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189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2023년이 왜 무서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놨는데 영상 윗부분이 조금 잘리는 것 같네요. 2023년이 왜 무섭냐면은 2021년에 입주 물량이 제법 됐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매물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거의 안 됐어요. 거래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네. 그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2021년에 입주했는 사람들, 2023년에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매물들의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축에 입주하는 물량까지 많고, 그래서 시장 매물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 그 부분, 왜 2021년 과연 청약이 대박이었을까라고 분석해 봤을 때 2021년에 입주했는 사람들, 2020년에 입주했는 사람들도 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2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2020년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물론 분양 대박 나는 것도 있었지만 30% 평균 한 30% 정도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입주했는 아파트들의 수익률을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이었어요. 그럼 과연 2022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 비율도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 10에서 15%? 그 어려운 관문들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어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수익률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차입금이 많은 상태라면 은행에 부담해야 되는 비율은 늘어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 제가 어제 여기 시뮬레이션 해놨는 표를 제가 넣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차트를 한번 합쳐봤어요. 이 두 개가 거의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오늘자로 보니까 7,443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예상했는 수치 7,287.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한 7, 80건 매물이 감소하고 그 다음 나오면 7, 80건이 또 감소하면은 그 예측치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2주택자다. 내가 세입자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물량이 늘어나는 게 심상치 않구나. 누구든지 좀 이렇게 전세를 구하러 집을 보러 오게 되면은 적당한 선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무주택자인 상태다. 제 시청자 중에서 46%가 무주택자라고 투표해 주셨는데 만약 전세 만기가 되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 요 표를 참고하시면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데 너무 그때는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시기인데 지금은 이사비 복비 정도 감안하면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댓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주담보 작년에 2번이나 거절당하니 암울하더군요. 작년 말에 좀 주담보 좀 심한 현상이 있었죠. 네. 윗부분도 잠깐만 볼게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윗부분 댓글 몇 개만요. 한 대선 후보가 LTV 90%까지 공략한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다시 폭등장 될까요?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90%.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 대출 총량제예요. 대출 총량제. 일본이 장기간의 하락을 거칠 때 일본에도 규제 안 하고 안 했겠어요. 모든 대책들이 다 나오는 가운데 가장 크게 투자를 위축시켰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대출이 멈췄다. 딱 거기에서 딱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 KBS 다큐 저는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은데 그 부분 시작하는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대출을 멈췄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1조 넘었던 사람인가요? 10조 넘었던가요? 하여튼 굉장한 그 부동산 자산가도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변하는 과정에 가장 중추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은 은행 대출 총량제였어요. 대출 총량제 내년 얼마 정도 가능하던가요? 지금 1800조에서 4% 정도로 통제를 한다? 그러면 한 70조에서 80조예요. 80조. 한 80조 정도 전체 대출 가능한 총량이라고 쳤을 때 이 신규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90%까지 해주겠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해주면은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신규로 했을 때 제가 이거 예전에 했을 때 전세로 2022년에는 이 80조 중에서 전세 자금 대출 무리 없게 해줘라 했을 때 전세 신규로 나오는 게 1년에 20조에서 30조 정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 22년 입주 물량 다 계산했을 때 입주하는 사람 아무 문제 없게 해줘라 했을 때 그 돈도 한 30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문제 다 없게 해주면 대출 총량제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대출 총량제가 어제 여기 누가 케빈 장님이 저한테 글을 한 개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때 글을 봤을 때 단순히 통닭 한 마리 두 마리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대구 이렇게 그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구 지역에 예금은 얼마인가 대출은 얼마인가 이런 거 있는 거 있었을 때 그때 한 100조 정도
대출이 대구 지역 전체적으로 대출이 한 100조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통닭 한 마리 두 마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달에 통닭을 모든 대구에 있는 모든 가게에서 통닭을 한 두 마리 정도 줄여야 돼요. 소비를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1년에 50만 원 정도. 누구 대출 낸 집 안 진 집 이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평균했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그런 문제들까지 경제적인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은 대출 무한정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LTV 90%, 뭐 일본은 지금 LTV 뭐 100%? 100% 해준다고 그러던가요? 제가 그 일본 방송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금리도 뭐 0.5%? 뭐 이런 이야기도 봤었습니다. 그런데도 집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요 글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투매 나오면은 견디기 힘들죠. 근데 그것도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대구 자영업자 비율이 23% 정도 되던가? 제가 최근 추이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들 그 대출 내는 거 원리금 상한 유예되고 있죠. 지금 상한 유예되고 있는 것을 막 3개월 연장해서 어떻게든지 자영업자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3월 되면 종료한대요. 아마 대선 이후에 그게 종료되면은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혼동이 오는 것은 전체 물량 중에서 한 5% 정도만 이 시장이 뭐 투매가 나오든지 그 사람들이 좀 경제 사정이 불확실해지면은 전체 시장이 다 위협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사업자 대출도 규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출 상한 요청받았습니다. 사업자들 굉장히 지금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라에서 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차라리 덜 받더라도 좀 자영업자들 정말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YGP님. 네, 국제 회계 기준 때문에 정말 이 정부가 눈 돌아가가지고 나는 뭐 국제 회계 기준 다 무시하겠다. 그냥 우리나라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하면서 다 무시하고 저도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월세 물량 3,221건, 2,800건에서 3,221건. 요거 많이 늘었어요. 280건, 한 400건 정도 늘었으니까 월세 물량 이 증가가 부산은 이 물량 증가가 2%,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4%? 많아봐야 4%인데 대구는 월세 물량 증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라요. 여기 나오는 월세 물량 통계는 뭐 1억에 20만 원, 1억에 20만 원. 얘는 전세로 잡혀요. 지금 요 월세 물량은 네이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전세를 납부이고 얘는 순수한 월세 물량만 400건. 이거 몇 %인가요? 15% 정도 되나요? 월세 물량 늘어나는 것도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전체 임대 물량 요거 어쨌든 말씀드렸었는데 요 기울기 이게 전 결코 기울기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현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가복가님 연장 안 한다고 발표했네요. 맞죠? 3월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연장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정말 3월 이후로 정말 저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기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싶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주로 뉴스는 안 빠뜨리고 보는데 뭐 1억을 뭐 신용대출 받아서 썼는데 갑자기 이거 8천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2천만 원 갚아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정말 보통 사람들 야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여유 있게 가지고 있을 사람 같으면 1억을 대출을 냈을까요? 아닐까요? 그냥 1억 대출 내서 거의 다 뭐 집 사는데 보태 쓰고 여기저기 보태 썼는데 2천만 원을 상환하라. 뭐 이런 연락 받으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주변에 생각보다 다들 돈 많고 집 좋고 거드름 피우고 다들 잘난 척하지만 나한테 2천만 원 빌려줄 사람 없어요. 어떻게든지 뭐 대출을 자기가 능력껏만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요 기울기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요 물량을 자꾸 기억하고 있는데 요거 허위 매물 전성시대. 요 시기를 빼고 나면 과연 이 역대 이런 적이 있었던가? 근데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전세 매물만
여기 6월 달쯤 되면 여기 가면 전세 매물만 10,000개예요. 그러면 요 차트는 6월 달 되면 한 13,000개. 전체 임대 물량 13,000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3,000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작년 그맘때 2배 이상 거의 한 2.5배 정도 달하는 정도의 물량이 되겠네요. 작년 6월 달에 그때 물량. 작년 6월 달에도 전세 좀 안 나간다는 이야기 있었나요? 요때는 그나마 좀 이야기가 없었는데 요 무렵 되었을 때 작년 가을부터 전세가 안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때 되면은 올해 6월 달 정도 되면은 더 피부로 체감하겠죠. 근데 그때는 좀 늦은 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요건 제가 너무 자주 언급해드리는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여기 있는 전세 매물들 안 빠지는 현상이 점점 더 전세 매물이 더 적체되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계속 추적해 드릴 테니까 신규로 분양받아서 뭐 전세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요곳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다양한 입장에서 방송을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뭐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요런 분들 입장에서 주로 뭐 한 70% 정도 말씀드리고 간혹 가다가 뭐 1주택자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말씀드리는 거는 한 30% 정도 요 정도 비중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도 1주택자는 좀 덜 답답하잖아요. 무주택자가 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대봉 더샵 여기 지난번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월배 3정이랑 거의 비슷하죠. 월배 3정이랑 비슷한 물량 1,300개. 근데 이곳은 아직까지 저기 달서구 월성공 쪽하고 거리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체감하는 게 좀 달라요. 39평형 보니까 이거 39평형 전세 가격이 5억도 잘 없고 보통 5.5억부터 시작합니다. 5.5억부터. 이거 생각보다 전세 매물 빠지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금 여유가 괜찮아서 뭐 잔금 다 쳐놓고 세입자 천천히 받지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당장에 세입자를 받아야만 뭐 잔금을 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요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추이도 살펴보시고 야, 이 정도 전세 물량이 쌓여 있고 주변 아파트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지 물건이 나갈 것 같다.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인근에 좀 한 10년, 20년 된 아파트들 전세 매물이 뭐 3억도 안 되게 나와 있는데 여기 4.5억 나와 있고 이러면은 아마 별로 그렇게 선호받지는 못할 거예요. 뭐 금리가 예전처럼 뭐 전세 대출 받으러 갔는데 금리가 뭐 한 2.5% 정도 되고 이러면은 4.5억 전세 한 절반 정도 돈 빌려서 산다고 해도 그렇게 뭐 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저기 전 네이버 전세 매물 나와 있는 거 요것도 보면 네이버 제가 전세 매물 개수 확인해 가지고 올리는데 네이버 전세 매물 개수 중복 체크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거기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기 남산자의 하늘채는 체크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월배 3정은 체크를 해보니까 전세 매물이 300개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야 무슨 소리야 거기 네이버에 전세 매물 1200개나 나와 있던데 아닌데요. 중복 체크, 요가 중복 해제, 중복 제외하고 개수 확인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요 정도 300개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다 대조해 보지는 못했는데 중복되는 거 있어요. 중복되는 거 있는데 다 중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그 사람은 요 1200이라는 수치를 보게 되면 야 그거 다 중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복 제외 체크하고 확인해 보면은 그 개수 일정 부분 몇 개 빠질 거예요. 만약에 한 30개 정도 빠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중개소에 가고 매물을 등록했는데 좀 택도 없이 높은 전세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 네이버에 등록 안 할 수도 있어요. 등록 안 된 매물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2개 없는 셈 치고 야 그래도 거기 중복 제외 체크하고 나왔는 300개 정도 물량이 보인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믿고 보는 게 맞지 싶어요. 거기에서 물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 흐름을 주로 살펴보시면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산자의 하늘채 지금 324개 여기 세대수가 월배 3정하고 다 비슷하죠. 얘도 덩어리가 다 비슷하고 대봉 더샵도 비슷하고 남산자의 하늘채도 비슷하고
그래서 매물 요것도 한 거의 400개까지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진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느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여기 1월 24일자 자료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요. 요 라인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이상합니다. 요 라인. 여기 울산이랑 광주는 전세 시장 좀 양호하고 제가 특별 방송을 한 번씩 다뤄드리는 부분에 보면은 울산이랑 광주는 여기 전세 요쪽을 볼게요.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전세 지수도 좀 안정적인 형태예요. 인천, 대구보다 전세 물량 적어요. 근데 대구랑 하락폭이 거의 같아졌어요. 서울이나 했지 이쪽으로 다른 지역 영향도 경기도 전체 영향을 같이 받게 되니까 얘도 갑자기 쑥 빠졌어요. 그러면 매물이 울산이 어떤 분이 제 방송 그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인데 울산이 안정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입주 물량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는 입주 물량 많지 않았어요. 근데 내년에 입주 물량 엄청 많아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더라. 나름의 폭탄을 다 안고 있어요. 인천 내년 입주 물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천이 대구보다 더 시장 상황이 지금은 양호하지만 만약에 올 가을부터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인천이 대구보다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왜? 입주 물량이 굉장하거든요. 한 4만 이상 입주하는 것 같았어요. 대구보다 더 많이 입주합니다. 최근 입주하는 물량 전체적인 것도 그거 제가 내일 아침 방송으로 예약을 해놨네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은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대구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울산, 대구, 부산, 인천 사실 부산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쪽 라인은 조금 동서를 가르는 요쪽 라인은 얘들은 조금 낮고 이쪽 라인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지금 다 파랗게 물들었어요. 다 파랗게 물들었어요. 이거 예상이나 했었나요? 이렇게 될 거? 과거에 이렇게 됐을 때 막 6개월씩 1년씩 막 나왔잖아요. 대구 지금 꼴랑 요거 있잖아요. 한 10주?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10주 정도 하락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풀어달라 그래요. 조정 대상 지역 풀어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얘는 어떡할까요? 얘는 세종시는 지금 규제 다 걸려 있잖아요. 세종시 마이너스 0.19% 떨어지고 심할 때는 얘가 0.6%까지 떨어진 걸 본 것도 같은데 대구 하락한 거 지금까지 하락한 거 다 합쳐봐야 세종 크게 하락했을 때 한두 번 맞았을 때 그 정도 하락도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도 0.01 마이너스 1 서울이 하락하는 거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대구가 6월 달쯤 돼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달라? 몰라. 제정신 아닌 또 그런 분이 또 오셔가지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모든 정책을 다 짚고 다 같이 풀어준다면 대구만 풀어주면은 다른 시도의 원성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서울도 풀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미분양 많을 때 사야 된다고 대구 매수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금사님 다른 지역도 대구랑 상황이 똑같아요. 요거 표 하나 지금 여기 10주 있잖아요. 10주 해봐야 꼴랑 석 달도 안 되는 시간 차예요. 다른 지역들이랑. 다른 지역들 사람들 보러 온다고 말은 하는데 대구랑 다른 지역이랑 시간차가 2, 3개월밖에 안 나요. 다 똑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만약에 대구에 사러 온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한 2-3달만 기다리면 자기 지역 사도 되는데 굳이 대구로 올까? 오히려 저는 그 말보다 서울에서 투자 목적으로 대구에 사놨다. 타 지역에서 대구에 사놨던 물량들 지금 그냥 사정없이 던지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 지수 요게가 하락했을 때 11월 15일째부터 하락을 시작했는데 요 기준점은 2021년 6월 28일이에요. 요때부터 상승은 완만하게 가장 위쪽이 수성구인데요. 수성구가 상승이 가장 많았고요. 근데 하락할 때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가운데 선을 다 그어놓고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기울기 자체가 좀 달라요. 옆에 좌우로 보시면은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상승할 때는 아주 낮게 상승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여기 100 기준선을 놓고 봤을 때도 100,
올해 작년 6월 달보다 더 떨어진 곳이 중구 그리고 동구 그리고 달서구도 여기 갑자기 낙폭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자유지성 시청자들 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세 가격 지수 한 달 정도 있다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매 가격 지수 빠진 것이 11월 15일자로 빠졌고, 전세 가격 지수는 12월 한 20일경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때부터 대구 지역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미 떨어진 곳은 중구 지역은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요. 중구가 다들 대단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중구에 사는 인구 얼마 안 돼요. 남구에 사는 인구 얼마 되지 않아요. 중구로 그렇게 갑자기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이냐? 중구에 지어진 아파트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수심리 오늘 요 마지막 내용인데요. 매수심리 부분 보시면은 22.3 아직까지 매수세가 뭐 1.3이던가 살짝 있었어요. 살짝 있다는 게 좀 의아할 정도인데요. 네, 어쨌든 요게 대구만 떨어지느냐. 아까 여기 금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사람들이 온다면은 다른 지역은 대구는 지금 요렇게 조금 완만해진 형태의 모습인데 다른 지역은 이래요. 대전, 광주도 거의 이 시기예요.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다른 광역시들 거의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대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매력적이냐? 그렇지 않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물론 부산 이야기할 때 비교할 때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가격, 가장 높은 가격 뭐 수십억, 얼마 전에 부산 어떤 모 펜트하우스는 75억에 거래되기도 하던데, 야, 부산하고 대구하고 비교해봐라. 이 비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평균적인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는 부산이 대구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었어요. 평균 매매 가격. 얼마 전에 대구 평균 아파트 가격이 4억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살짝 높은 수준이에요. 거기에다가, 대구 지역 집값이 싸다? 사람들의 평균 소득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그렇게 싼 거는 아니에요. 외진의 눈을 봤을 때는 싸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구 사람의 구매력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지, 어디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지금 그게 제자리에 있다고 봐요. 네, 소득 수준 대비 집값. 만약 인천이 대구보다 소득이 많이 높거든요. 그러면 인천 집값이 더 높고, 대전이 대구보다 소득이 더 높다? 그럼 대전이 대구보다 집값이 더 높고, 이런 식이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더 높은데 집값은 더 싸다. 그럼 오히려 울산 같은 데가 더 저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대구가 저평가는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케빈장님. 단타로에서 돈 번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선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입하는 방식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진입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단타로 하지, 실질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갈아타는 방식으로 비과세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그렇게 먹을 거리가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네, 잠깐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편집해서 나중에 한 개 올릴 거고요. 이야기